안녕하세요. 저는 편입을 통해서 합격 14관왕을 달성하고 현재 2대에 재학 중인 유진쌤입니다. 편입 다푼다의 독학 및 올인원 코칭 프로그램에서 문법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코칭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까요? 일단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과연 문법 학습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문법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문법 문제의 주요한 출제 유형,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할 티칭 프로세스와 디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트에서는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문법의 특징과 그리고 문법을 잘하게 되기까지 필요한 과정, 그리고 거쳐왔던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점적으로 말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과연 문법 학습의 비중은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독해와 논리 등의 심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입영어의 가장 기본은 문법과 어휘입니다. 그 문법과 어휘인 기본을 무시하고 차근차근 그 내실을 다져가지고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독해와 논리 등의 심화 문제를 풀게 될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문법 학습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출문제를 아마 미리 풀어보신 분들, 그리고 학교 편입 문제를 먼저 접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문법 문제의 비중이나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하지만 문법을 학습한다는 건 단순히 그 편입 영어의 몇 안 되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언어 중 하나죠.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리딩과 라이팅을 병행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문법 문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의 그 원리와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문장의 구조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문을 분석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면서 그 문장을 재구조화하겠죠. 그렇게 나만의 영어 문장을 구사하고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말을 안 해도 알겠죠? 다음으로 주요한 문법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마다 출제 유형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밑줄 그어진 것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두 번째는 빈칸에 어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는 중앙대에서 이런 문제 형식이라던가, 한국외대에서는 이런 문제 형식이라던가, 가천대에서는 논리와 문법을 결합시킨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죠. 1번 유형의 공부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나머지 밑줄 그어진 부분이 왜 맞는 것인지를 같이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 유형의 공부 방법은 반대로 나머지 선지들이 어법적으로 왜 틀린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해당 문제에 적용되는 문법 이론이랑 같이 각 선지와 밑줄의 출제, 의도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금상첨화일 거예요. 그러면 문법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하게 될 거예요. 또 문법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뻔해요. 기출을 풀어보다 보면 비슷한 문제 형식, 그리고 또 나오는 문제 이론들, 문법의 이론들, 그런 것들이 문제 은행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법의 이론으로서는 동사의 수동태, 관계사와 의문사의 뒷구조 문제, 그 다음에 동사의 뒷구조, 시제 문제, 가정법, 비교법, 수일치, 도치 유형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Teaching Process and Direc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티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기초 학습, 두 번째로 적용 학습, 세 번째로는 실전 및 심화 학습이겠죠. 요렇게 세 가지 파트는 어느 학원에서든지 다 가지고 있는 순서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티칭 프로세스와 관리 프로그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학습에서는 기본 이론을 학습하게 되고 이때 반드시 필요한 문법의 구조화라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문법의 구조화라고 하는 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문노트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구문노트 학습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같이 해보면 알겠죠. 이때 구문노트는 구문 해석 및 혹은 추후 독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초학습에서 꾸준한 반복과 복습으로 자동 암기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학습을 살펴볼게요. 당연히 심화 이론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문법의 디테일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큰 틀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디테일을 같이 따라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 적용 연습까지 같이 하고 이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화를 시켜줄 겁니다. 유형화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던 구조랑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세 번째로는 꾸준한 문제풀이 학습을 통해서 반복 적용을 연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전 및 심화 학습에서 첫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통한 다양한 문제 접근 및 학습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 적용 연습과 더불어서 취약한 부분을 피드백하고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암기와 문제풀이를 통해 보완할 거예요. 나머지로는 편입문법 만점을 받기 위해서 심한 문법 문제를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문법은 어렵고 따분하다. 그리고 문법은 복잡하다. 요 생각을 문법은 쉽고 혹은 문법은 할만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고 추후 영어에서 이제 문법으로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거쳐왔던 그리고 필요할 수 있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했던 이 구조화와 유형화 기억하실까요? 사실 구조화, 유형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문법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독해, 논리, 어휘의 부분에서의 효율보다는 문법에서 이 구조화와 유형화 작업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효율과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부하며 느꼈던 문법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영어는 미치어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개념의 구조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구조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문법은 구문과 같이 공부해야 오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이 독해나 논리 문제 유형을 풀듯이 문법도 문제를 접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내가 배웠던 이론과 개념을 이 구문에다가 직접 문장에다가 같이 적용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서 문법 학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필요한 문법은 정해져 있다. 이게 문제의 유형화 작업과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문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문법의 문제 은행식인 문제 유형을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는 유형 그리고 내가 취약한 유형 그리고 시험에 많이 기출되는 문제 유형이 요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문제가 여기 이런 파트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해서 문제를 유형화 시키는 거죠.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첫 번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문법 이론의 구조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구조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개념의 방을 내 머릿속에 만들어서
그거를 범주화하는 거예요. categorize라고 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마인드맵 아시죠 모두? 그 마인드맵처럼 문법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방을 만들어서 어떤 방에는 또 이런 개념과 연결돼 있고 또 얘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또 이 개념이 이렇게도 연결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를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파트들이 어떤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구분 짓는 작업입니다. 구조화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문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O형식 팔품사로 나아가게 되면 O형식은 요렇게, 팔품사는 요렇게 나눠지는데 O형식은 위치와 자리를 배정시키는 작업이구나. 그리고 1형식과 5형식에 해당하는 구조가 있구나. 그 구조들은 또 이렇게 빠져나가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1, 2, 3, 4, 5형식에 해당하는 그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동사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팔품사를 보게 되면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얘네는 문장의 필수 성분인 그리고 필수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요소구나. 형용사와 부사는 걔네들이 꾸며주는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고 보충해주는 수식 요소구나. 접속사와 전치사는 그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런 품사들이 각각 또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공부하면 되겠죠. 이 팔품사에서 하나하나씩 또 뜯어보게 될 거예요. 명사와 대명사와 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형용사 부사는 아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때 동사를 잠깐 꺼내와 볼게요. 동사를 보게 되면 동사에는 수와 시제와 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준동사가 또 있겠죠. 이 준동사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이런 애들 준동사에 속하겠죠. 그리고 동사에 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동사 이 뒷구조. 각각의 동사들이 어떤 뒷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요거를 구문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접속사도 볼까요? 접속사를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접속사는 등위상관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여기에는 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여긴 또 어떤 애들이 각각 가지를 뻗쳐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구조화를 통해서 문법의 틀을 형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게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법 이론들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최적의 상황에 맞게 꺼냈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두 번째 자신만의 문법 노트와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이 구조화를 정리를 해서 내 문법 노트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또 하나의 나만의 공부책이 되겠죠. 그거를 계속 한 권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 노트는 수학 오답 노트도 굉장히 만들기 힘들었고 어렸을 때 굉장히 했던 건데 지금도 해야 되나요?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 그리고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면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게 되면 이 문제의 유형화 작업과 같이 합쳐져서 내가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틀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요렇게 요런 문제의 유형들이 있구나. 그럼 요게 내가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이니까 요쪽에 공부가 더 필요하겠구나. 근데 문제 오답하다 보니까 요런 문제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문제 유형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관리에 대해서 우리의 차별화된 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다시피 개인마다 그에 맞는 공부 방법과 학습 스타일이 모두 달라요. 어느 정도의 공부에 해당하는 학습에 해당하는 정도라는 길이 있겠지만 그 정도가 모두에게 맞진 않겠죠. 따라서 학습과 실력 향상에 있어서 실패를 겪는 이유라고 한다면
개인에게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리의 최종 목적은 개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학습법을 찾아서 이를 실현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에도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학습 관리 키워드 잠깐 4가지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학습 및 커리큘럼 관리는 당연하겠죠. 맞춤형 학습 관리 해주고 개인의 이해도와 실력에 따라서 진도와 과제를 설정할 겁니다. 철저한 전 과목 학습 현황도 체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생활 관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수험 생활을 하게 되면 체력 관리, 그리고 운동, 식습관 이런 거 굉장히 수면 규칙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생활 관리 및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루틴을 같이 점검해 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멘탈 관리. 우리 멘탈 약한 아이들,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자서 이 오랜 긴 장시간의 수험 생활을 이겨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도 같이 해줄 겁니다. 네 번째로 피드백과 경험 공유도 같이 하면서 경험에 기반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끊임없이 피드백과 점검을 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법 지도와 실천을 해주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시키게 하면서 자존감 향상과 동기부여도 같이 해주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수험 생활로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의 코칭 가이드라인이 설명이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